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내일 지방에 일정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일 철도 파업이 있어서 금요일 오후쯤에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까지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목요일, 금요일이죠. 이때는 부득이하게 영상이 올라가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젯밤에 큰 사건이 있었죠. 일단은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댓글은 조금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정치적인 성향을 배제하고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이는 대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마이너스 1.4%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던 것은 장 막판에 조금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 조금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 거의 2%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사실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이라면 특징적인 종목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이닉스라든지 고려아연, 기아, 이 종목들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조금 밑에 카카오까지, 카카오가 무려 오늘 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특징적이었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비만약 치료제 관련주 펩트론의 5% 이상의 상승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거기에 준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다행히도 기관은 여전히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는 2% 급락이 나왔지만 외국인의 이탈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2,300억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고작 150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도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수급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여전히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달리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죠. 반대로 오늘 약세름이 나왔던 네이버, 하지만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도 카카오, SK하이닉스, 기아, KT, 카카오페이, 오랜만에 카카오 그룹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일 증시로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국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다면 미국 증시는 별일 없이 어제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우지수는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반면에 나스닥은 0.4%의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반도체만 조금은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크게 빠지고 있고, 반대로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ETF, 그쪽 지수만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시장 흐름을 보면서 정말로 국내 시장은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할 수가 있고요. 참 국내 시장은 투자하기 어려운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주목해볼 수 있는 업종, 이런 업종들은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포착해 보시면서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니케이는 전날과 비슷하고 대만은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보합이네요.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오전장부터 굉장히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변동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물론 계엄령이 빠르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철도 노조 파업이라든지 또 민노총 파업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장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비교적 12월 첫날의 흐름은 괜찮았었거든요. 하지만 당분간의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참조하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이 있었고, 반면에 정치 테마주들, 이쪽이 시장을 크게 주도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동신건설, 이재명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에이텍도 마찬가지로 두 종목이 모두 점상한가를 갔었고, 조국 관련주라든지 김동연 관련주,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한동훈, 안철수 관련주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 테마주가 시장을 크게 주도했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는
카카오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카카오는 최근에 저점을 딛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 업종들의 반등과 함께 같이 반등이 나왔었고 조금씩 고개를 드는 흐름이 나오던 추세였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반등이 나오는 것은 어쨌든 이것도 정치 테마로 엮어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11월쯤이었죠. 그때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정부가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 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었고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 다소 힘을 쓰지 못하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태로 인해서 다양한 정치 테마주들의 상승처럼 카카오도 조금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라든지 또 카카오뱅크까지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들, 특히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커진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는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거래도 마찬가지죠. 자, 한국가스공사를 보면 오늘 17% 급락과 함께 지난 7월 저점, 이 저점도 개파락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들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 테마주는 큰 변동성을 내포한 종목인 만큼 내가 혹시나 투자 관점으로 본다고 해도 이런 변동성은 꼭 유의를 해보시고요. 반대로 정부 정책 관련주들, 특히 원전과 관련된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또 대왕고래, 이쪽은 당분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 지난 밤 사이에 계엄 이슈가 나왔고 또 내일부터는 철도노조 파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도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죠. 때문에 이번 달은 국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런 관점에서는 당분간의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은 거시적으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계엄 이슈로 주가에 급락이 나왔을 때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죠. 이거는 사실 기업들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던지는 이슈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든지 또는 핵실험을 했을 때 그것도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발적인 변동성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더 큰 예시로서 지난 2001년도에도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테러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고는 볼 수 있지만 기업들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9.11 테러가 있었고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대부분의 종목들의 주가를 모두 회복했었고 오히려 더 큰 폭의 상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그동안 많이 강조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쪽 업종들은 지금의 시장의 변동을 통해서 어쩌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서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역발상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잡는다면 11선이라든지 또 여기 한 차례 매물대가 있는 만큼 그 매물대 상단을 통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필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네이버라든지 또 오늘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룬이 또 최근에 흐름이 좋았죠. 또 폴라리스 AI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대부분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단지 오늘 시장에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빠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견조하다면 지금을 하나의 기회로 써보자 라는 취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이버가 조금은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가 20만원 부근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될 수 있고 또 약간의 저항에 부딪히는 가격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기준, 그런 것들을 먼저 세워두고 투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제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그 때문에 환율이 무려 3%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1시간 사이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은 커져 있는 만큼 다시 한번 환율이 또 뛰어오를 가능성도 있고 여기 1440원은 지난 2년 전인가요? 그때의 고점 부근인 만큼 자칫하다가 그 고점을 뛰어오른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시장이 또 불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환율의 변동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